그 시계, 어디서 나신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박지훈 회장이 물었습니다. 신입 직원 박하은 씨는 해맑게 대답했죠. 아, 이거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꽤 오래된 시계지만 저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지훈 서연이라는 두 이름이 애틋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4년 전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끝내 이룰 수 없었던 그의 애절한 첫사랑.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딸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운명의 반전,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박지훈. 그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이웃집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훈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 책을 읽으며 반드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가 더 이상 남의 집 일하지 않으시도록 해드릴게요. 어린 지훈의 다짐에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학교 첫 학기, 지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경제학 개론 수업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동기, 이서연 씨를 만난 것이죠. 서연은 지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는 늘 세련된 옷차림과 고급스러운 소지품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처음 지훈은 그런 서연에게 선뜻 말을 걸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 조별 과제를 함께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지훈의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에 서연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푸른 캠퍼스를 함께 거닐며 풋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대단해요. 오롯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존경스러워요. 서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훈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났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은 그들 앞에 높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 특히 고위 관료였던 아버지는 딸이 가난한 집안의 청년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지훈을 만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심지어 강제로 해외 유학을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우리 가문의 미래다. 저런 배경 없는 아이와 어울리다가는 내 앞날까지 망치게 될 것이다. 서연 아버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시대, 많은 부모들이 그러했듯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은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서연은 지훈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몇 달간 눈물로 필사적인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극적인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의 부모님은 지훈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과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자네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걸세. 자네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할 곳은 없다는 걸 명심하게.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서연만큼이나 소중한 부모님의 생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는 서연과 헤어지기로 비통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지훈은 서연에게 마지막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정성껏 고른 손목시계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기로. 지우는 차마 서연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찾아와 협박했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가슴 아픈 이별이 그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계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줘. 언젠가 내가 꼭 성공해서 내 부모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계 뒷면에는 지훈 서연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시계를 가슴에 꼭 품고 눈물을 삼키며 지훈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영원할 것 같았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지훈은 뼈아픈 슬픔을 성공에 대한 집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죠. 귀국 후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고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피나는 노력은 마침내 눈부신 결실을 맺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미래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첫사랑 서연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은 채 깊은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지훈과 헤어진 후 몇 주 뒤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 밤의 결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망연자실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그녀에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훈 씨와 나의 사랑의 증거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외면과 질책뿐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를 지워라. 그렇지 않으면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서연은 깊은 고뇌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안락함을 뒤로하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 굳건히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도움으로 얻은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고되고 눈물겨운 나날 속에서도 서연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간절했지만 그가 이미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엇보다 그의 원대한 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란다. 언젠가 너도 꼭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뱃속의 아이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지훈에게 받은 낡은 손목시계를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가느다란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러 박지훈 회장의 미래그룹은 이제 국내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는 오직 일에만 매진하며 철저하게 고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냉철한 워커홀릭이라 불렀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지독한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명의 지원자 중 이제 마지막 1명만 남았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지훈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면접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회사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면접실로 들어섰을 때 지훈의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하은이었습니다. 26의 젊고 총명한 여성으로 국내 최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외 명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마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화려한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과 해맑은 미소가 어딘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강렬한 기시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박하은이라. 성이 특이하군요. 지훈은 무심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어머니 성함의 연, 자와 아버지 성함의 훈, 자를 따서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지훈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 그리고 훈. 설마 그 서연이란 말인가? 게다가 훈자는 내 이름 지훈에서 따온 것이란 말인가? 하지만 세상에는 흔한 이름일 수 있다고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인사팀장은 박하은 씨가 단연 가장 뛰어난 지원자라며 채용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지훈 역시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하은은 미래 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정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박하은은 마케팅팀에서 눈부신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은 침체되어 있던 회사 분위기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죠.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때로는 일부러 마케팅팀 회의에 참석하여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박 대리, 자네 아이디어는 언제 들어도 참신하군.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야. 지훈의 칭찬에 하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훈의 마음을 속절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젊은 직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혹시 부적절한 것은 아닐까 고민했지만 그 끌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케팅팀의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하은은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열정적인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지훈은 객석에서 그녀의 발표를 감탄하며 듣고 있었는데 순간 그녀의 왼쪽 손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하은이 손짓을 하며 발표할 때마다 그 빛은 마치 자석처럼 지훈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는 사이 지훈은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대리, 발표 정말 훌륭했네. 그런데 지훈의 시선이 하은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시계. 24년 전 자신이 애틋한 마음을 담아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구했나? 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사실 이건 어머니의 보물 1호예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선물로 주셨죠. 오래된 시계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거라 저도 늘 이렇게 차고 다닌답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시계 뒷면을 잠시 볼 수 있을까? 하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시계를 풀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시계를 뒤집자 그곳에는 지훈 서연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세월의 덮개 속에서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은은 그의 표정 변화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갑자기. 지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하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대리. 혹시 자네 어머니 성함이 서연이신가? 하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이세요. 혹시 어떻게 아셨어요? 지우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서연. 그가 평생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의 딸이 지금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니.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점점 더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4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야 할 시간이 마침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계는 내가 24년 전 자네 어머니께 직접 선물했던 것이라네. 하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시계에 새겨진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회장님이셨단 말씀이세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사무쳤던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네 어머니와 나는 대학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이었네. 하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하은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보물처럼 여기던 시계의 주인이,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슬픈 눈빛으로 회상하던 그 잊지 못할 첫사랑이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회장님이라니. 그녀는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단편적인 과거의 이야기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잠드실 때도 항상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시곤 했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제게 이 시계를 주시면서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자신과 서연의 애틋했던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장학생과 부유한 집안의 딸로 만나 순수하게 사랑했던 시절, 그리고 서연 부모님의 비정한 협박으로 인해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아픔까지. 하은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지훈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심을 듣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 여러 번 선을 보라고 권유했지만 항상 난 이미 내 반쪽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내게 한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지훈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서연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은 씨의 아버지는 혹시 서연 씨가 다른 분과?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 줄곧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제 성이 박씨인 이유는 어머니가 제 이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자와 아버지의 자를 따서 지으셨다고 해요. 박하은이라고요. 지우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하은.
그녀는 바로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핏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홀로 힘겹게 키워냈을 서연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은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훈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도 항상 제게 내 아버지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우는 하은의 손을 꼭 잡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다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하은아. 나와 내 어머니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하은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요.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년 만의 재회를 위해서라면 그는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과 한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부하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와 딸이라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은은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뜨거운 눈물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훈 씨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니? 하은은 말없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인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가녀리게 떨리는 모습에 그녀의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엄마. 그분께서 엄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상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볼게.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으니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은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만남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하고 분위기 좋은 프라이빗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달리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단정하게 입던 옷과는 달리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도 평소보다 살짝 공들여 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나시면 돼요. 하은의 위로에 서연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을 과연 어떤 표정으로 마주 봐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지훈을 그리워했지만 실제로 그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으니까요. 시간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서로에 대한 애틋했던 감정은 과연 아직도 남아있을까?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지훈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소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발표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아 오지 않는 서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서연과 하은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그대로 멈추는 듯했습니다.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서연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세월의 흔적인 잔잔한 주름이 잡혔을 뿐 맑고 깊은 눈빛과 단아한 분위기는 변함없었습니다. 서연 씨.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한때 자신이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순수하고 열정 넘치던 청년, 지훈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두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잠시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잘 지냈어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4년간 억눌러왔던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은 쓸쓸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네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종종 소식 접하고 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그녀를 잃은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했으니까요. 서연 씨. 우리 딸 하은이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과정을, 지훈이 알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하은이의 첫걸음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하던 자랑스러운 순간까지. 지훈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빛나는 순간들을 그녀는 때로는 미소 지으며 때로는 가슴 아프게 전했습니다. 하은이는 정말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그 똑 부러지는 성격도, 깊은 생각에 잠길 때의 눈빛도, 심지어 고집스러운 면까지도요. 처음에는 하은이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당신의 일부가 우리 딸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망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의 애끓는 질문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알릴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이미 제 곁을 떠나 먼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어요. 게다가 부모님의 그 모진 협박으로 헤어진 상황에서 당신에게 다시 연락한다는 것이 혹시 당신에게 큰 짐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당신의 빛나는 꿈을 저 때문에 망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안 서연은 세상에 홀로 남아 그들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그는 자신의 무지와 이기심, 그리고 부재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당신 부모님과는 아직도 연락 안 하세요?
서연은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짙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분들은 더 이상 저를 딸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은이를 낳고 혼자 키우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하은이는 제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서연의 가녀린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오롯이 혼자 감내하며 이겨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존경심과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당신의 소식을 알았더라면, 서연은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훈 씨. 우리는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결과 하은이라는 이렇게 멋지고 사랑스러운 딸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이 그녀의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두 사람의 눈에는 오랜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안의 반대도, 가난의 굴레도, 그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나 당신 평생 단 하루도 잊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그 빈자리에는 바로 당신과 우리 딸 하은이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지훈을 가슴 깊이 그리워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하은이가 자랄수록 당신이 더욱더 그리웠어요. 그들의 대화는 24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메우려는 듯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는 순간 지우는 서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네, 지훈 씨,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그날 이후 지훈과 서연, 그리고 하은의 관계는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하은에게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버지로서 다가가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회사 일이 끝나면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은은 갑자기 자신의 삶에 나타난 아버지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그것도 자신의 직장 상사가 아버지라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지면서 그녀의 다퉜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은이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은 귀에 설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그래, 하은아. 무엇이든 물어보렴. 아버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게.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왜?
왜 그동안 엄마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희를 잊으셨던 건가요? 지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를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하지만 내가 먼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단다. 게다가 내 외조부모님께서 그토록 강경하게 반대하셨기에 지호는 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답답한 시간들, 귀국 후에도 서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절망과 아픔. 하은은 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정말 엄격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낳아 키우겠다고 했을 때도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절 인정하지 않으셨대요. 엄마는 결국 외가와 모든 연을 끊고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지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그는 더욱 크고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말 강인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 모진 시간을 꿋꿋이 견뎌내며 너를 이렇게 반듯하고 아름답게 키워냈으니. 하은의 눈에도 촉촉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만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키우시느라 항상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어요.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 보시고, 밤에는 학생들 과외 가르치시면서요. 그런데도 제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해주시려고 애쓰셨어요. 학원비가 부족하면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죠. 지우는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니. 그는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안락한 환경 속에서 성공만을 좇았던 것이 갑자기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었다면. 하은은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하은아,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야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죠. 한편 서연은 지훈과의 재회 이후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던 첫사랑의 깊은 상처가 이제는 서서히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과 딸 하은에게 보이는 변함없고 진심 어린 마음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은 서연과 하은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지호는 두 사람을 위해 서툴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요리까지 직접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정말 놀랍네요. 서연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호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오래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 배웠죠. 비록 솜씨는 보잘것없지만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모인 자리였기에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지호는 하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줬어야 했던 선물인데 너무 늦었구나. 하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섬세하게 세공된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뒷면에는 나의 빛나는 별, 하은이에게라는 애정 어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우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내 인생의 모든 기쁘고 슬픈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구나. 서연은 그 감동적인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그 놀라운 용기와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하은이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당신과 하은이의 곁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훈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지훈 씨. 좋아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함께 해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기다림은 이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무척 아쉬워했지만 곧 딸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길 바란다, 하은아. 하지만 언제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주렴. 하은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평생 마음속에 품어온 꿈이 있어요. 저처럼 소외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세우고 싶어요. 엄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지훈의 눈에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딸의 꿈이 이토록 아름답고 의미 있을 줄이야. 그는 하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구나, 하은아. 아버지가 내 꿈을 전심으로 응원하마. 우리 함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자. 하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활짝 번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차고 따뜻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깊은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깊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지훈 씨, 기억나세요? 대학 시절 우리가 함께 자주 갔던 남산이요. 그 커다란 벚꽃나무 아래에서. 서연의 말에 지훈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은 그의 가슴속에 빗바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우리 둘 다 흠뻑 젖었잖아요. 그때 서연 씨의 웃음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웠는지. 두 사람은 젊은 날의 풋풋했던 추억을 나누며 소년소녀처럼 웃음 짓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팠던 시간들까지도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꿋꿋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점점 더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한편 하은의 교육재단 설립의 꿈은 아버지 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빛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설립된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드디어 선발되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은의 얼굴에는 벅찬 기쁨과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보니 아버지는 정말 뿌듯하구나. 내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잘 자라주었어. 하은은 칭찬에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세상 무엇보다 값진 칭찬은 바로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지우는 서연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었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변함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추억의 장소, 남산의 그 오래된 벚꽃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내일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남산에 함께 가보고 싶어서요. 서연은 조금 의아했지만 흔쾌히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곳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마침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예전에 자주 앉았던 그 낡은 벤치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서연 씨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었죠. 서연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때 지훈 씨가 너무 떨어서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 뒤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 씨, 24년 전 우리가 이곳에서 헤어져야만 했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날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이별이란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부족한 저지만 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반지 상자를 열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꿈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훈 씨, 함께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영원히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로 치러졌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하은은 부모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가족의 완전한 행복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사랑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 아름답게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두 분께 펼쳐질 날들이 지난 시간의 아픔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넓고 안락한 집에는 이제 매일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엇갈렸던 운명을 극복하고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어머니 서연으로부터 그 의미 깊은 손목시계를 정식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낡은 시계는 이제 세 사람의 기적 같은 인연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인연이죠. 하은이 시계를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나 봐요.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시간이 되어서. 이 시계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겠죠. 서연의 말에 지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한빛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지웅과 서연, 그리고 하은의 기적 같은 사연을 듣고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연과 수진, 그리고 수연, 세 사람의 가족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은은 한빛재단을 통해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장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격려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주 늦게 만났지만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깊은 믿음이 제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미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세월이 흘러 지웅과 서연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평온하게 늙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아끼고 더욱 깊이 사랑하며 매 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은은 한빛재단을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복지재단으로 성장시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했고, 자신처럼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 가족 곁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오래된 손목시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법이지요.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눈부시게 행복한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